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이적이 매우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메디컬 테스트를 끝낸 상태라고 하고요. 심지어 선수와 파리 구단 사이에 구두 합의가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마요르카와 파리 생제르맹 사이에 마지막 협상 정도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적료에는 합의를 본 상태라고 합니다. 관련한 자세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랑스 풋메르카토 매체의 기자죠. 그 산티아우나라고 상당히 그 공신력이 높은 기자인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시켜 드린 바 있는데요. 산티아우나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서 1,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이거 2028년 6월 30일까지다라고 이제 글을 적은 건데요. 파리는 마요르카한테 약 그 1,500만 유로, 하나 약 200억을 제시했고, 아틀레티코는 1,200만 유로를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두 클럽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한 건데요. 그 본문 내용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만 조금 발췌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협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게 소제목인 거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영입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한 건데요. 구단 간의 이적 협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선수는 이미 파리와 계약에 동의를 했다. 파리 보드진들은 몇 달 동안 그를 따라다녔다라고 한 거고요. 기술적으로 매우 재능이 있는 왼발잡이라고 이강인 선수를 소개를 하면서 특히 라인 사이에서 위치를 잡는 데 뛰어나고 그의 창의적인 자질과 경기에 대한 좋은 비전은 상대에게 영구적인 위협을 가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라인 사이에서 위치를 잡는다는 거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그 빈 공간을 잘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창의성을 갖추고 있고 또 이제 시야가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메시가 떠나고 또 이제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파리 입장에서 완전히 재건중에 있는 공격 부문에 대한 좋은 보강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파리 단장인 루이스 캄포스가 릴 단장 시절부터 이강인 선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풋메르카토에서 2021년 12월에 릴이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이게 그래서 뭐 아스에서도 보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아스 내용이 들어간 거죠. 물론 이때는 루이스 캄포스가 릴 단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이미 캠퍼스 때부터 이강인을 스카우팅을 했기 때문에 릴이 2021년 12월에 이강인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 시기 이제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었을 때였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 그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영입하려고 한다 하니까 이제 뭐 SNS상에 멘션 같은 것들로 캠퍼스가 이미 뭐 3년 전부터 주목하던 선수였는데 결국 이제서야 이강인을 영입하게 되는구나. 좀 이런 식의 멘션들도 달려있긴 합니다. 이강인 선수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은 보도들을 내보낸 렐레보이 그 마테오 모레토 기자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강인의 이적료는 2천만 유로, 하나 약 280억에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토메오 마우라 기자 있죠. 마요르카 전담 기자인 건데요. 오케이 디아리오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영입 경쟁에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완패했다라고 했는데요. 체크된 내용들을 번역을 해드리자면요. 파리는 이미 1200만 유로의 리켈메 임대를 더한 아틀레티코의 제안보다 더 나은 제안을 했다. 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의 최종 제안은 결국은 1200만 유로 플러스 리켈메 임대였던 걸로 보입니다. 파리의 등장으로 아틀레티코는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다. 경쟁이 불가하다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마요르카는 파리가 이강인을 위해 2천만 유로 이상을 지불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즉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아틀레티코에서 제안한 1200만 유로 플러스 리켈메 임대보다는 2000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수령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셈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뭐 또 다른 프랑스의 공신력이 높은 매체죠. RMC 스포츠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 이적료를 2200만 유로로 상향 오퍼했다. 여기서 이제 2200만 유로는 하나로 약 300억에 달하는 건데요. 프랑스의 정론지죠.
르키프의 로익 탄지, 뭐 프랑스 관련해서는 공신력에 있어서 끝판왕으로 불리죠. 로익 탄지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은 렐레보 보도를 조금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렐레보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은 파리 이적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한 다음에 본인들의 이제 소스를 통해서 이강인은 이미 파리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한 겁니다. 아직 클럽들 사이에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지만 다양한 당사자들은 이는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건데, 여기서 다양한 당사자들이라는 거는 뭐 이강인 에이전시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마요르카 구단 측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파리 생제르맹 구단 측도 있겠죠. 모든 이들이 이강인의 파리 이적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사실상 종결됐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또 이제 이적료는 보너스를 포함해서 2천만 유로라고 로익 탄지 기자는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 초에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파리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 소속으로 이제 A매치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에 파리를 경유해서 왔다라고 해요. 뭐 실제 그 스페인에서는 특히 이제 남부 지역 세비야라던가 그리고 마요르카도 남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파리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과거에 세비야로 여행을 갔었을 때 파리 경유해서 왔었는데, 그때 그냥 온 게 아니고 파리에 경유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과 메디컬 테스트를 이미 치른 상태라는 건데요. 이러한 건데 그 IB3 매체, 이건 스페인 매체인 건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강인이 마요르카가 수령할 이적료의 30%를 가져간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스페인 쪽의 매체들은 대부분이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2,200만 유로, 하나 약 300억을 지불을 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마요르카 측에서 수령하게 되는 실수령 이적료는 1,540만 유로가 될 거고요. 이강인 선수가 수령하게 될 수입은 660만 유로가 되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리켐의 임대가 들어가면서 이적료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적료를 많이 지불해 주는 게 이강인 선수의 수입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어쩌면은 이런 부분도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완전 이적에 구두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리 생제르맹과는 이미 구두 합의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660만 유로면은 하나로는 약 90억에 달하는 수입이 개인한테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마요르카랑 계약했을 당시에 상당히 연봉을 저가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주급 3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그 마요르카 전담 기자죠. 라디오 마르카에도 자주 출연을 하고 마요르카 관련한 보도를 마르카지에도 글을 쓰고 있는 후안미 산체스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강인 같은 경우는 이적료 없이 마요르카에 입단하게 되면서 이적료가 발생할 시에 나눠 갖는 비율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IB3 정보가 맞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2,100만에서 2,2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을 할 것이고, 이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최고의 이적료 수입에 해당한다라고 라디오 마르카에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강인 이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 실제 그 마요르카 구단 역대 선수 판매 순위를 놓고 보면요. 사무엘 에토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당시에 2,700만 유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위가 디에고 트리스탄이 데포르티보 라코루냐로 이적했을 때 1,775만 유로였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가 2,200만 유로라면은 에투에 이어서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죠. 아프리카 역대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에투 다음 가는 금액이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이적료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요르카 입장에선 말이죠. 이적 전문 기자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역시도 파리 생제르맹과 이강인이 구두 합의를 끝낸 상태고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고 메디컬 테스트를 이미 끝냈다. 그가 앞에 보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계약 기간이 5년이라는 데도 있고 6년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오피셜이 뜨면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노 기자는
이강인을 영입하게 되면은 히어리고까지 띄운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오피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강인 영입 이후에는 아센시오와 우가르테아, 체르 운두루 영입까지도 성사시킬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아직 그 파리 생제르맹이 새 감독 선임이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먼저 영입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그 파리 생제르맹이 갑자기 선수 영입을 급작스럽게 마구 성사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뭐 슈크리니아르 영입도 확정적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이강인도 그렇고 또 이제 우가르테라던가 아센시오라던가 이게 급진전을 막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페드로 알메이다, 포르투갈에서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겔스만의 파리 감독 협상이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나겔스만과 파리 측의 미팅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이제 합의에 근접한 상태라고 하면서, 무리뉴가 원래는 루이스 캄포스 단장의 첫 번째 옵션이었으나 이제 무리뉴가 파리 감독직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지금 선수들의 영입은 나겔스만 감독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영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 마테오 모레토 기자와 이제 토메우 마우라 기자가 영상 통화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강인의 파리 영입은 나겔스만이 승인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나겔스만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강인의 영입이 성사된 거니까, 감독이 부임해서 이강인 선수를 감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쓸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조금 놓아두어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재 그 파리에는 미드필더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물론 뭐 다닐루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센터백으로 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베라티,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카를로스 솔레르, 그리고 헤나투 산체스, 그리고 지난 시즌 짧은 시간을 출전했지만은 상당히 유망한 능력을 보여줬던, 그래서 교체 출전할 때마다 가능성을 보여줬던 자이르 에메리라는 유망주도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공격 쪽은 조금 선수가 부족해요.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로 떠났고요. 또 이제 네이마르도 현재 뭐 사우디아라비아 알 히랄과 이제 링크가 강하게 뜨고 있고요. 에키티케는 지난 시즌 좀 부진했던 선수였고요. 음바페까지도 지금 이적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현재 음바페의 거치까지도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산티아오나 기자 같은 경우도 이강인이 공격 쪽의 옵션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근데 뭐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튀랑 영입도 거의 성사 일보 직전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현재 파리 영입과 연결되고 있고 굉장히 근접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관련한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에 현재 그 파리와 강하게 연결되는 선수, 또 이제 파리에서 이적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면서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 파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뛰게 될지, 또 이제 나겔스만 감독은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나겔스만 감독과 이강인의 궁합은 상당히 잘 맞을 걸로 보여요. 나겔스만 감독은 펩 가르디올라 감독 유형의 그런 감독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패스 플레이들을 중요시 여기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 배치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감행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강인 선수와의 궁합은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다음 시즌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